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전임의들까지 의료 현장을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도 집단 휴학을 신청하면서 바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부족해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고 검찰과 경찰은 사법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사흘 뒤인 29일까지 돌아올 경우 그동안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침팬지나 오랑우탄 등 유인원도 사람처럼 상대의 기분에 맞춰 장난을 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대감을 쌓기 위해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며 장난 수위를 높이는 등 일종의 짓궂은 장난을 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우주에 약을 만드는 로봇을 보내 무중력 공간에서 약물을 합성하고 이를 다시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력이 거의 없는 곳에서는 더 균질하고 순도 높은 약물을 만들거나 지상에서 만들기 어려운 약도 합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료 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임의와 임상 강사들도 병원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은 젊은 의사들마저 이탈할 경우 병원이 사실상 마비 상황에 빠질 수 있어서 이번 주가 의료 대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날이 갈수록 진료 차질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에 다니는 중증 환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50도가 입원에 강하면 해야 되면 할 수는 있을란가. 또 지금 장기가 밀리면은 내 뿐만 아니고 주위에 다 내같이 걱정하는 사람 많거든요. 문제는 병원에 남아있는 젊은 전문의들까지 이탈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펠로우라고 부르는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증을 딴 뒤 병원에 남아 1년에서 2년 동안 추가로 공부하는 젊은 의사입니다. 통상 2월 말 병원과 근무 계약을 맺는데 재계약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국 80여 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임의와 임상 강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협을 이어갈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는 기관당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마저 병원을 빠져나갈 경우 대학병원 마비 사태가 불거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병원에 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임의 임상감사분들이 지금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지금 환자를 위해서 좀 자리를 지켜주십사. 더군다나 이달 말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예비 전임의들도 의료 현장을 비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져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는 임시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젊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면 속수무책인 상황이어서 이번 주가 의료 공백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전공의 결근과 의대생 집단 휴학계의 제출이 맞물려 의과대학 학상 운영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수련병원 임상실습을 계획한 학교도 있는데 강사도 학생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생 670여 명이 재학 중인 전북대 의과대학. 이 대학 본과 3, 4학년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임상 실습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체 학생 가운데 96%가 넘는 646명이 휴학기를 제출해 실습에 참여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르칠 사람들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실습 강사를 맡는 전북대병원 전공의도 대부분 결근 중입니다. 단체 사직 이런 이유 때문에 수업에 차질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자세한 논의를 지금 다음 주 중에 계획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미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의대도 전국적으로 10여 곳. 개강 시즌을 앞두고 학사 일정 파행이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보통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 처리됩니다. 학교마다 학칙에 따라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결석하면 F학점 처리되는 만큼 수업이나 실습 거부가 2달을 넘기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건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될 본과 4학년입니다. 유급하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본과 4학년들의 동맹 휴학이 장기화하면 바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던 정부가 코앞에 의사 공급 부담을 마주하는 겁니다.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을 때도 의대생들은 지금처럼 동맹 휴학으로 의사 파업에 뒤를 바쳤습니다. 그 결과 의사 국가시험이 한 번 연기됐고 종국에는 정부가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해 미응시자들에게 기회를 추가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강대강 대립의 결말이 정부의 백기투항일지 의사들의 단일 대우 이탈일지 또는 극적 타협일지 아직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의사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신속한 사법 처리를 위한 검경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집단 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했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가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집단 행동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또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한 허위 여론 선동이나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도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소 익숙해진 용어 코호트는 동일 집단을 뜻하는데요. 원래 오랜 추적을 통해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기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소도시에서는 한 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무려 70년 넘게 추적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대학이 치매를 주제로 한 코호트 연구에 나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나현호 기자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차로 20여 분 떨어진 인구 6만여 명의 소도시 프레이밍햄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십 년에 걸친 건강 자료 수집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o we take a blood sample. Some of that blood is saved and put into a biorepository. So if there are newer tests that become available in the future, we can pull the sample out and do the novel testing. 질병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프레이밍햄 코호트로 불리는 연구입니다. 이곳 매사추세츠주 프레이밍햄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추적 연구가 시작된 건 지난 1948년입니다. 처음에는 심장질환 원인 규명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후손들까지 추적 관찰해 여러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코호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는 광주 전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알츠하이머와 치매 코호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 주민 건강 상태와 식생활을 중심으로 대상 10,000명 가운데 4,000명을 집중적으로 추적 관찰합니다. 치매 환자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보다 치매가 올 수 있는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견하고 치매를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 가드 코호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가 10년이 지나면서 치매 잠복기 특성을 비롯해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환자의 치매 직전 단계에 대한 자료를 축적한 건 가드 코호트가 유일합니다. 치매 조기 진단이나 예측, 그리고 치료나 증상 발현을 늦추는 연구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동양인의 뇌와 치매 정보가 구축된 가드 코호트에 미국 대학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The data can be compared so that we will be able to see what are the patterns in the data and how do they compare across an American population versus a Korean population. 한국과 미국 두 대학이 저마다 운영하는 코호트 연구 자료를 결합하면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큰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정원을 가꾸며 즐기는 행위가 노인들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울증과 불안감 개선 효과와 함께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풍이 완연한 정원으로 노년의 어르신들이 입장합니다. 약한 치매나 인지장애를 지닌 분들입니다. 간단하게 굳은 몸을 풀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잡초를 뽑고 가지를 치는 등 몸을 움직인 뒤 맞는 식사 시간. 정원 옆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곁들인 야외 식사는 그 맛을 더합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몰랐는데 여기서 저기서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집을 나와 또래와 함께 정원 활동을 즐긴 뒤 참가자 51명 가운데 9명의 뇌 혈류량을 측정했습니다. 정원 활동 전 푸른색이 두드러졌던 전두엽. 활동 중간에는 노란색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빨간색이 두드러집니다. 뇌 혈류량이 약 8.7% 증가한 건데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담 없이 몸을 움직이고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우울감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개선된다는 겁니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서 그래서 약을 좀 먹었었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약을 안 먹어요, 지금.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 많이 여쭤보셨고 너무 행복했다, 즐거웠다라는 말씀들을 잘 가꿔진 정원과 그 안에서 하는 활동이 평안함과 휴식 외에 치유의 효과도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같은 유인원은 생김새나 행동뿐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인데요. 이런 유인원에게도 유머 감각이 있고 상대의 기분에 맞춰 장난도 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어린 침팬지 한 마리가 어른 침팬지의 등을 앞발로 치고 달아납니다. 멀찍이 떨어져 살펴보다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다가가 등을 치고 도망갑니다. 이 침팬지는 상대가 돌아볼 때까지 두어 번 더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오랑우탄이 나무에 매달린 줄로 다른 개체의 머리를 툭툭 건드립니다. 특별한 반응이 없자 직접 다가가 몸을 부딪혀 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동료를 놀리거나 장난을 치는 겁니다. We found playful teasing in all 4 great ape species, so in bonobos, in chimpanzees, in gorillas and orangutans. For example, be that a teaser is sneaking up behind the target, surprise him or her by, for example, hitting or poking. 미국과 독일 연구팀의 관찰 결과 유인원이 친구를 놀리는 방법은 모두 18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유대감을 쌓기 위해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일종의 짓궂은 장난을 거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상대의 눈치를 살핀 뒤 반응에 따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더 심하게 장난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만큼 상대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해 그에 맞춰 장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Did the action, the teasing, but they really looked for the reactions. They looked towards the target's face and they elaborate the behavior, especially if the target is not reacting or just minimally reacting. 연구팀은 유인원에게도 유머 감각이 있으며 말 대신 몸짓으로 이를 표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유인원이 사람과의 공통 조상에서 분리된 1300만 년 이전부터 이런 유머와 장난의 본능을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우주정거장 등 우주 공간은 중력이 거의 없어서 과학실험 결과가 지구에서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약을 만드는 로봇을 우주로 보내고 무중력 공간에서 만들어진 약을 다시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발사된 스페이스X의 펠컨9. 큐브 위성과 소형 우주선 등 우주물체 72개를 545km 상공에 성공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가운데 한 우주선은 미국 바르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에 미니 제약사 캡슐을 장착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를 도는 동안 캡슐 안에선 HIV와 감염치료제 리토나비르가 합성됐습니다. 이 미니 제약사는 현지 시각 지난 21일 미 유타주의 사막에 안전하게 떨어졌고 약물 분석을 위해 과학자들에게 회수됐습니다. 약물을 우주까지 가져가 합성한 건 무중력에서 만든 약물이 일반 약물과 얼마나 다른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주선이 지구 상공 약 500km를 시속 27,000km로 돌면 중력을 상쇄할 정도의 원심력을 받기 때문에 우주선 내부는 무중력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약을 만드는 과정에 생기는 결정체들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아 더 균질하고 순도 높은 약물을 만들 수 있고 지상에서 합성이 어려운 물질까지 제조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I think when we have day-to-day flights to space to bring back drugs, it'll feel like part of the economy, and we will bring the stars to us. I think y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will think of space as like the ocean. 우주 캡슐을 이용한 제약 실험이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 머크사는 비싼 우주정거장 이용료를 내면서 고순도 면역항암제를 제조했고 우주에서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라일리리도 우주정거장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르다의 이번 실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페이스X 발사체를 이용하고 우주정거장 이용을 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낮출 기술로 평가됩니다. 다만 캡슐이 지구에 떨어질 때 다른 물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투하 시기를 허가받아야 해 약물 합성 이후에도 8개월간 우주를 떠돌아야 했던 점은 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특별한 유치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관심이 시들해졌던 메타버스가 최근 다시 주목받으면서 기업들이 특화된 콘텐츠로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상 전시관에 유치원생들이 그린 그림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 아바타를 움직이며 아이의 추억을 쫓아가 봅니다. 엄마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빠는 만들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메타버스 졸업식이 열린 겁니다. 요즘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님들 휴가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참석을 못해도 졸업식을 가상 공간에서 이제 실제 내가 참여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디서든 시 공간에 제약 없이 핸드폰하고 링크만 있으면 접속이 되니까 국내 통신사가 개발한 어린이 기관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다음 달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공간에 왜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데요. 특정 고객 타겟에 맞춰서 실생활에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침체기를 겪던 메타버스 산업이 최근 애플 비전 프로 등 AR 기기가 발전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1조 3,034억 달러, 우리 돈 1,7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산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선 사용자를 끌어들일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메타버스는 교육과 실습, 의료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킬러 서비스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기에 국내만이 아닌 해외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메타버스 산업이 확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는 27일은 국제동물보호단체가 정한 북극곰의 날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곰은 멸종 위기에 한 발 다가서고 있는데요. 특히 바다 얼음이 줄어들면서 굶주리는 곰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워싱턴대 연구팀은 수년간 캐나다 매니토바주 허드슨만에서 북극곰을 관찰했습니다. 곰 20마리의 목에 카메라와 GPS 추적기를 달아 에너지 소비량과 먹이 활동, 체중을 분석한 결과 곰들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바다 얼음이 적어 먹이 사냥이 어려운 8, 9월에 곰들의 체중은 하루 평균 약 1kg씩 줄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얼음이 녹으면서 이 지역의 북극곰이 육지에 머무는 기간은
1980년대보다 3주나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에는 얼음 위에서 바다 표범과 같은 고열량의 먹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대신 조류와 술록의 사체, 다시마, 풀, 열매 등을 먹습니다. 먹이가 부족한 이 기간에 사냥 기술이 미숙하고 체지방이 적은 어린 곰들은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It's really the younger bears, the subadults, that are at greatest risk of starvation. Those bears are smaller, given their younger age compared to an adult bear. As a result of their small size, they're not able to accumulate as much body fat as a larger bear would. 에너지 비축과 사냥 적응력이 떨어지는 개체와 아기 곰의 아사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These younger bears and dependent cubs in the future are going to be the ones at greatest risk of starvation going forward. 굶주림에 시달린 북극곰들이 주거 지역에 접근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동장군이 서서히 물러가고 남도는 따사로운 봄 기운이 완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가 이미 만발한 곳도 있는데요. 벌써 활기찬 나무 시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남도의 봄 소식을 김범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그친 들녘은 푸름이 가득합니다. 봄 기운이 퍼지면서 생기도 넘쳐납니다. 출하를 앞둔 긴 잔디도 한껏 싱그러움을 뽐냅니다. 광주 상무 신도심에 있는 공원입니다. 아직 바람은 차지만 봄의 전령 홍매화와 청매화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 천년 고찰의 홍매화도 특유의 검붉은 자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올해 사진 촬영 대회에는 더 많은 동호인과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식 식목일을 한참 앞두고 나무시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윽한 향이 나는 동백, 노랗게 핀 왕수선화, 유실소와 관상목 등 200여 가지의 묘목도 즐비합니다. 주말에도 문을 열어 나무를 가꾸며 치유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유실수 종류를 보러 왔고요. 유실수 중에서 과일, 사과나 사고 이런 종류를 구매하려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종류도 훨씬 다양하고 제가 모르던 수종도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산림조합 중앙에는 광주와 전남 15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모두 130여 곳에서 오는 4월 말까지 나무시장을 운영합니다. 산림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우수 품질의 묘목을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나무를 키우는 방법과 또 키우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조경 자재 및 친환경 비료도 함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비치 판매 중이니 꼭 한번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꽃 피는 때가 빨라지면서 이미 지난 주말에 강진 100년사의 동백축제가 시작된 데 이어 다음 달 초에는 광양 매화와 구례 산수유가 상충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올해도 벚꽃이 평년보다 3일에서 6일가량 빨리 핀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벚꽃은 중간고사 기간인 4월 중순에 만개하는 바람에 대학가에서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계절의 시계가 앞당겨진 만큼 이제는 봄을 맞이하는 풍경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